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 이 영상을 찍어야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희 연구실 친구 2명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갤럭시 탭을 구입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진짜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내용은 제가 왜 아이패드 프로에서 갤럭시 탭 S6 라이트로 넘어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요즘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트북만큼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미생활 용도로 아이패드나 탭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의 실제 경험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IT 유튜버도 아니고 전자기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엄청 빠삭하지는 않아서 제품에 대한 리뷰나 제품의 성능, 사양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제가 실제 사용해본 경험을 담아서 그리고 이 제품들을 선택할 때 했던 고민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제품을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품을 조금 보여드리긴 하긴 하겠지만 제품에 대한 사용감 리뷰를 뭔가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공유하는 위주의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말로 이야기를 해보고 갤럭시 탭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또 영상에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입한 거는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요. 회사에서 쓰려고 구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취미생활이나 유튜브에서 영상 소스 같은 걸 만들 때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한창 온라인 수강 클래스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클래스를 보고 갑자기 너무너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 다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진짜 아이패드 활용을 100% 200%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프로를 구입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입하고 정말 엄청 조금 지나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 실제로 올해 그걸 판매하기 전까지도 성능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펜슬을 인식하는 부분이라든지 쓰면서 끊김이 없는 부분, 부드럽게 기계가 작동되는 부분들까지 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사용을 잘 하기는 했는데 뭔가 제가 항상 쓰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 포부는 굉장히 컸으나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그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거를 살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아마 6세대가 출시되려고 했었나 출시가 됐나 이래서 애플 펜슬을 좀 보급기 중에서도 쓸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프로에서만 쓸 수 있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출시가 되면서 이제 다른 기종에서도 애플 펜슬을 쓸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으로는 이왕 사는 거 어차피 전자기기도 좋아하고 보통 활용을 잘 하는 편이니까 좋은 걸 사자 해서 샀는데 초반에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배울 때랑 가끔 유튜브 영상 소스를 만들 때 쓴 거 빼고는 사실 그 기능을 100%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영상을 보려고도 굳이 아이패드를 활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대학원을 들어오면서는 이제 초반에 통계 수업을 듣거나 하면서 필기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잘 활용을 했었고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이 맨날 그렇게 필기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학부생 수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계속 논문을 읽고 연구 아이디어를 짜고 이런 걸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패드 활용을 또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연구 디자인을 짜거나 할 때 조금씩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 진짜 올해 겨울방학 때 들어서는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좀 그냥 중고로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결심을 하고 아이패드 프로를 중고로 판매를 했고요. 사실 그때 마음으로는 만약에 다음에 패드를 산다면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 같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패드로 좀 활용도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패드를 사자라는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 갤럭시 탭을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연구실 오빠가 갤럭시 탭 S7인가?
그 좋은 기종을 샀고, 그리고 저의 동기가 갤럭시 S6 라이트 저랑 똑같은 기종을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필기를 해보는데 아이패드보다 훨씬 필기감이 좋은 거예요. 물론 S6 라이트는 약간 그 펜을 댔을 때 쓸 때랑 약간 실제로 써지는 거에 딜레이가 있기는 했는데 뭐 그건 사실 보급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니까 굳이 아이패드를 사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활용을 좀 너무 못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굳이 아이패드까지는 나한텐 프로가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보급 기종을 좀 눈여겨보다가 아이패드 미니를 살까 하다가 이제 요 아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입한 아이는 요 갤럭시 S6 라이트라는 기종이고요. 라이트가 붙은 요 기종은 조금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리뷰들도 좀 찾아봤었는데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도 예전에 갤럭시 노트를 쓰다가 아이폰을 딱 처음 썼을 때 그 느껴지는 부드러움, 이렇게 넘길 때 부드러움이나 앱이 열릴 때 부드러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딱 받고 좀 구동을 해보면서 바로 느꼈던 점은 조금 버벅임이 있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패드 프로도 좀 고급 기종을 사용을 했고 계속 아이폰을 사용하고 뭐 맥북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 오빠가 사용하는 조금 더 고급 기종인 S7인가? 좀 더 큰 그 친구는 사실 버벅임이 거의 없었는데 S6 라이트는 아무래도 조금 보급 기종으로 나와서 그런지 살짝의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 이렇게 넘길 때도 매끄럽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살짝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거슬리는 분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뭐지?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너무 잘 적응을 했고 뭐 딱히 불편한 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갤럭시 탭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가성비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컸고, 이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저는 한 39만 원 정도의 캠퍼스 스토어 뭔가 그런 데서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신학기 맞이 막 행사를 하고 있어서 딱 3월 말에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행사가로 사니까 한 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탭은 펜슬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정말 너무 혁명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살 때는 항상 애플 펜슬을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애플 펜슬 가격도 사실 좀 비싸잖아요. 물론 저는 이걸 구입을 하고 이제 또 이 갤럭시 탭만의 매력인 S펜을 찾아서 여러 개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또 거의 10만 원어치를 구입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펜을 기본적으로 준다는 게 굉장히 편한 부분이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모델이 베젤이 조금 넓고 그리고 지문 인식이 가능한 기종이었어서 이 제품이 훨씬 더 베젤 부분도 더 짧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패드만이 주는 그런 사과 감성 같은 거는 없지만, 근데 저는 나름대로 디자인도 이제 정말 삼성이 너무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부착되는 디테일도 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입을 하고 나서 정말 그냥 딱 저처럼 쓸 용도라면 정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갤럭시 탭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패드의 가격이 갤럭시 탭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처럼 활용을 한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로 제가 패드를 사용해서 뭘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지금은 주로 논문을 읽거나 연구 아이디어 정도를 간략히 메모하는 용도로 지금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이패드를 쓸 때보다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앱에 아직 덜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고, 삼성노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고 말고를 떠나서 지우개를 그냥 클릭으로 바로 지울 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PDF에 필기를 하는 것도 원래 소두라는 어플을 따로 사용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존 삼성노트에 불러와서 해도 충분히 사실 만족스러워서 그런 용도로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삼성노트를 활용해서 다꾸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다꾸에 소질이 없고 예쁘게 꾸미는 거를 잘 못하고 자유분방하게 꾸미는 걸 잘 못하거든요. 항상 그 옆에 간격이나 이런 깔끔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꾸미는 그런 자연스러운 다꾸 느낌 같은 걸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다꾸를 잘 하지 않다 보니 굿노트 같은 것도 잘 쓰지 않게 됐고, 저는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를
쓸 때도 노타빌리티가 필기감이 더 좋아서 노타빌리티를 많이 썼고 굿노트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필기감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실용적인 면을 우선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삼성노트에 그 필기를 할 때 S펜 필기감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펜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립감을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저 펜 말고도 이렇게 라미펜이랑 스테들러 펜 두 가지를 더 쓰고 있거든요. 둘 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운데 제가 일단 저반사 필름을 쓰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펠트심을 교체해서 끼워가지고 라미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그립감이 정말 좋고 이 스테들러 펜도 그냥 그 딱 정말 연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귀여워서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라미펜은 지금은 이 컬러로는 출시가 되고 있지 않고 노란색, 파란색이랑 조금 무광 느낌의 그린 컬러, 짙은 그린 컬러로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정판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흰색 펜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감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탭을 한번 보셔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종은 정말 보급 기종이라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점 등등은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겠지만 아이패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딜레이가 있는 기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프로를 사용했다 보니까 그런 쓰면서 딜레이가 느껴진 부분은 전혀 없이 진짜 그냥 바로 쓰면 바로 써진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서 정확히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이 동등한 기종이 아니다 보니까 비교를 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딱 저의 용도 기준으로는 정말 잘 쓰고 있고 필기를 할 때 글씨체 같은 부분도 물론 마지막에는 아이패드에 너무너무 잘 적응을 해서 잘 쓰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패드에 글씨를 쓰는 분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기에는 갤럭시 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 리뷰를 찾아봤을 때 아무래도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게임 같은 것들이나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문서 작업들이나 뭐 문서를 보고 필기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너무 충분하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거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리뷰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갤럭시 탭을 산 게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갤럭시 탭에 이제 S펜을 쓰다 보면 S펜 안에 번역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어떤 특정 PDF나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모든 환경에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논문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문장 단위로도 번역을 해주고 단어로도 올리고 있으면 바로바로 뜻을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속도가 정말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저는 사실 논문을 평소에는 패드로 읽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로 읽고 정리하면서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어서 종이에 뽑아서나 패드에서나 엄청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프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때나 아니면 좀 빨리 읽고 핵심 부분만 찾아야 될 때는 PDF로 저장을 해서 패드에서 꺼내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그냥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위에 펜만 올려놓으면 바로 뜻을 띄워주니까 그 부분도 너무 편하고 문장 단위로도 급할 때는 해석도 해주니까 의외로 문장 번역이 좀 고퀄리티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문장들은 거의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 또 영어로 된 논문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영어 원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패드에도 그 기능이 있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잘 썼을 텐데 제가 굉장히 다양한 유료 어플들을 결제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건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있었는데 제가 못 쓴 거라면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돈 주고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아서 PPT에도 특히 영어로 된 PPT 많이 보고 영강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 있으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갤럭시 탭에 입문한 지가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편이라서 디테일하게 어떤 어플을 추천드리고 어떤 세팅을 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전 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갤럭시 S7 라이트가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라이트 기종들이 나오면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기기를 바꿔보는 것도 제품을 너무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중고로 판매를 하고 새 제품을 구입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을 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기적인 특징 말고 예쁘게 제품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이패드만큼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이패드는 예쁜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구입을 했고, 사실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이 케이스의 다른 컬러들도 다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이제 또 구입을 한다면 그걸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케이스가 조금 다채롭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펜을 쇼핑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기 때문에 애플 펜슬은 애플 펜슬만 쓰게 되잖아요. 다른 거를 물론 적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아예 S펜 자체는 라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스테들러에서 나오고 최근에 모나미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갤럭시 S6 라이트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탭은 제가 조금 더 활용을 열심히 해보고 추천드릴 만한 앱이나 기타 기능들이 있으면 한번 영상을 찍어볼 수 있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탭 하나 장만하고 싶으신데 가성비가 좀 좋고 괜찮은 게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보면 좋을 만한 모델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곧 있으면 S7 라이트가 출시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6월 달쯤인가 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당장에 필요했던 거라서 그냥 구입을 하긴 했지만 좀 기다리실 수 있다면 S7 라이트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이야기가 좀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밑반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다, 나. 그래. 엄마 촬영해야 되는데. 우리 촬영해도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되겠다. 아빠 또 왔다. 또 왔다. 만디야. 만디 엄마 너무 좋아하지? 완전 뽀뽀댕이디? 엄마 화장했다니까. 응? 엄마 화장했어요.